증시의 방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방이란 말이에요. 종착지는 상방인데 잠깐의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거, 커뮤니티에서 보면 뭐 종가 베팅을 이제 안 한다, 종가 베팅이 홀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회가 너무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기존의 공급업체들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언급했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모든 칩을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시장의 추세 상승의 지금이 초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2차 전지로 10억을 벌고 퇴사한다는 인증글. 당시 10억을 벌고 퇴사한다는 인증글이 나온 시점에서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위치는 이곳이었습니다. 인증글이 나왔던 당시에 에코프로비엠의 가격은 20만원 선이었고요. 최고 58만원 선까지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기회가 너무 많다라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도 쉽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관점이며, 천상계 단타 불개미님의 말씀처럼 잡스러운 매매를 싹 빼고 돌팬티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타점에서 적재적소에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차 전지 주도 섹터에서 신흥 주식 부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번 주식시장에서도 분명 새로운 주식 부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오늘 실전 영상에서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단타 관점, 그리고 상방 관점을 통한 스윙 관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대중 연설을 통한 시대 중심 방향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매매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가 고수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한 실전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 분위기 속에서도 당일 분위기에 따라서 수익 기회는 계속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고, 자 어떤 날은 시장이 급락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익 기회가 있었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벨로프 하단에 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엔벨로프 하단선 닿았잖아요. 지금 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게 매수 들어가서 내일 수익에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솔루션은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관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요, 일단 통신 관련주들 단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광통신 이슈로 계속 지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대체거래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고점가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단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RFHIC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응도 가능하다. RFHIC 같은 경우에는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조건 검색식이 또 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엔벨로프 하단선 나왔네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같은 장세 분위기에서 이런 전략 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HD 현대중공업은 조선 섹터로서 재료가 살아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 급락이 굉장히 좀 급하다라는 점. 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도 가능하니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에 제가 지수 차트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장세 분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날을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엔벨로프 하단선에 현대로템이 닿았죠. 밑에 닿았죠. 그리고 요날 하나솔루션이 또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았고요. 요날은 RFHIC 통신 관련주가 단체 상승이 나왔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RFHIC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은 종가 베팅 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매수 타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수익 기회가 뭐야? 계속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기회 삼아서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엔벨로프 하단선 닿았죠. 역사적 거래량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150일, 200일 눌림 타점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단타 스윙 지지고 볶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 베팅 대체거래소에서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했을 때 종가 베팅 한 다음에 최고 8%까지 다음날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같은 날 하나솔루션이 여기는 9.9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12%가량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솔루션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은 정보 전을 게 아닙니다. 그 있는 그대로 시장의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거래량이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게 정말 나쁘다라고, 시장은 이 거래량으로 이 주가가 나쁘다, 유상증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거래량으로 보면 여기에 어떤 장대 음봉 내리꽂는 유상증자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았어. 그렇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어떤 자리로 볼 수 있고, 엔벨로프 하단선으로, 또는 엔벨로프 하단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150일, 200일. 자, 그러면 엔벨로프 하단선도 닿았고 150일, 200일이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세게, 이것도 말씀드렸죠. 비중을 세게 들어가서 단타로 끊어 먹어도 되고, 이제 수익을 또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또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뒤에서 어떨까요? 라고 하고 뒤에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뒤에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수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재료와 시황이고, 시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단체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체 상승이 나왔을 때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단체 상승의 힘이 어느 정도 추세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며, 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대체 거래소 시간에서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FHIC 여기에서 종가 베팅에서 최고 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3분봉 종가에 매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한 5%에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단기 수익이다 라고 해서 전량 매도해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습니다. 현대로템은 어떤가요? 현대로템 이날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했고 다음날 종가에 8% 수익이 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하고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현대로템은 전쟁 관련해서 시대중심적 성격, 방산 섹터, 시대중심적 성격,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솔루션 역사적 거래량,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스윙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지금 현재 엔벨롭 하단선에서 매수한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 24% 수익입니다.
다음날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할 때 좀 비중 있게 들어가서 다음날 종가 8% 수익 한번 챙기고 나머지 전량 들고 있다가 지금 24% 수익. 자, 여러분들 여기 W자 패턴 오른쪽 반등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길게 그냥 가져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내 본절 자리, 본절 컷으로 두고 갖고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전고점에서 한번 익절해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 폴 튜더 존스는 해외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정재 트레이더님입니다. 트레이더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동평균선 공부를 할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떤가요? 가장 밑에 있는 선입니다. 그럼 폴 튜더 존스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 폴 튜더 존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바닥권이라는 걸 강조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스윙 관점인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유모민 투자자님이죠. 3년 만에 30억 번 단타 트레이더. 유모민 투자자님도 그분의 저서를 보면 바닥권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폴 튜더 존스는 자신을 스스로 정말 나는 극단적인 기회주의자이고 스윙 트레이더고 행복한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추세가 나오면은요, 수익이 꽤 크게 나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요때죠. 삼성 SDI 이때 매수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57%입니다. 여러분들 57%. 여기에서 비중 세게 들어가서 단기로 일단 한번 끊어먹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벌써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50%에서 한번 익절해도 좋고 아니면 지금 57%니까 50%까지 떨어질 때 매도해도 좋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50일 이동평균선 깨질 때 매도해야 되겠다. 추세적인 관점으로 매도해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0일 이동평균선이 좋다라고 해서 5일이 틀렸냐, 10일이 틀렸냐, 20일, 50일이 틀렸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스타일 장단점이 있고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많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바로 200일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강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고 150일, 200일까지 눌렸고 엔벨로프 하단선이다라고 하면 비중을 상당히 크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손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게다가 하나솔루션 최근에 시황도 좋았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 털어내고 시황이 좋으니까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옵니다. 하나솔루션도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다라고 하면 길게 가져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짧게 끊어가시고 내가 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든 간에 역사적 거래량을 믿고 가는 겁니다. 거래량이 주가의 신뢰도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 관점을 가지고 더 떨어져도 상방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배, 3배 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길게 봐도 되고 짧게 끊어 먹어도 되고 스윙으로 먹어도 되고 50%에서 먹어도 되고 100%에서 먹어도 되고 200, 300에서 먹어도 되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눌리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계속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겨울 수 있어요. 보통 그런 구간에서 사람들이 시장 관찰을 포기합니다. 안 해버려요. 그냥 난 놀래. 나는 그냥 안 할래. 하지만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이런 장세 속에서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쌓아나가다가 내 스타일을 찾고 비중 베팅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또 의외로 커지고 그런 수익을 담보로 또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좋은 결과 속에는 꾸준함이 있었다. 꾸준하게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어쨌든 요 구간은 중요한 구간이다. 사람들이 이때 관심 안 갖고 공포에 질리고 지겨워서 이탈하지만 이런 영역은 항상 돈이 되는 자리였다라고도 중요한 자리다라고도 항상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심텍,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보유의 영역이고, 한미반도체도 공부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하나비전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메카로, 해성DS 이런 종목들도 얘기를 나눴고, 덕산하이메탈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날라갔고, 하지만 지금도 바닥권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테크윈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계속 봤습니다. 추적 관찰 종목을 하면서도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죠. 다 좋다. 다 좋은데 반도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상방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이 4배가 나왔다. 두 번째, 일론 머스크와 팀 쿡이 3년 후에도 반도체 모자랄 수 있다 라고 말했던 이 두 가지가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 자료는요.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 발표를 할 때 영상 자료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기존의 공급업체들, 반도체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언급했고 그리고 나서 그 밖에 반도체 업체들, 그런 업체들한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모든 칩을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고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테라팹을 짓지 않으면 필요한 칩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겐 칩이 필요하고 그래서 테라팹을 건설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제 테라팹이 만들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끝이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상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자, 주식 투자라 함은 퍼즐 맞추기, 추리 게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익이죠. 자, 수익을 내려면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주식 투자라는 퍼즐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유튜브를 봐야 될까요? 차트를 봐야 될까요? 책을 봐야 될까요? 리포트를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CEO의 발언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실적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CEO의 발언은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자, 그들의 한마디가 시대 중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유튜브, 책, 리포트보다도 더 좋은 힌트가 바로 글로벌 CEO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들의 한마디가 시대 중심의 초입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초입 타점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의 초입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초입이 나오는 어떤 그 전조 신호가 글로벌 CEO의 발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글로벌 CEO의 발언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글로벌 CEO들은요 회사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바라보는 시선이 벌써 4년, 3년, 2년 멀리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시대 중심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글로벌 CEO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멀리 보고 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벌 CEO는 현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글로벌 CEO는 그 자체로 고객입니다. 글로벌 고객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뭐라고 말했죠? 칩 내가 다 사겠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입니다. 그 고객이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한마디가 수요를 만든다라는 거죠. 벌써부터 글로벌 CEO가 어떤 전체 시장의 물량을 내가 이게 필요해, 내가 이거 많이 가져갈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실적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CEO의 발언은 결국 실적과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글로벌 CEO의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거예요. 퍼즐을 맞춰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가 SK하이닉스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를 언급했어요. 이 두 회사는 뭐죠? 글로벌 파운드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다라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와 TSMC를 언급했을까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고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언급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HBM 반도체는 생산 능력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현황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공급량은 떨어지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생산을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란다 라는 것은 글로벌 고객의 요청이죠. 니네 좀 이렇게 해줘. 자, 그러면 그것이 시대 중심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어떤 글로벌 CEO의 어떤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생산 능력을 늘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소부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 바랍니다라는 거 어떤 시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들이 만드는 모든 칩을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자, 모두 사겠다라는 건 뭐죠? 모자라다라는 거죠. 품기다라는 거죠. 비싸더라도 가격이 얼마든지 다 사겠다. 결국 이게 모두 실적, 대박 실적으로 연결된 거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만 이럴까요? 아니죠. 엔비디아도 모자랄 거고요. 다 모자랄 겁니다. 애플도 모자랄 거고요. 다 모자랄 거예요. 자, 근데 왜 모자랄까요? 지금 보면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입니다. 여기에서 누구 하나가 시설 확장을 중단하는 순간 끝이다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총알이 되는 게 바로 칩이다라는 거죠. 칩을 우리가 다 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는 한계가 있다. 진짜 모자라다라는 거죠. 비싸도 이제 못 사는 지경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라팹을 만들겠다.
우리는 칩이 필요하다. 테라팹을 만들겠다. 우리가 지금 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시장의 추세 상승의 지금이 초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진장님이 정말 레버리지랑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샀다. 나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샀고 이제 시장에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 선진장님은 가치 투자자예요. 가치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시장이 화랑장일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매수했다라는 건 지금이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내일입니다. 4월 7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4월 말에 진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이전에 내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40조 원 그리고 50조 원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어떤 데는 40조, 어떤 데는 50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것도 계속 예상치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수요라던가 D램 가격이라던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 예상치를 늘려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60억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잠정 실적 발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모를까요? 삼성전자의 직원들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 회계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다 알겠죠. 그럼 집에 가서 얘기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다 얘기하겠죠. 만약에 내일 60조 발표가 나오면 아마 삼성전자 주가가 더 크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만으로도 그냥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5%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요게 오늘 내일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시간에서 더 크게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W자 패턴 오른쪽 반등 자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5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만약에 흔들기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타 법인에서는 정말 기타 법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도했죠.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정도로 할 거지 이 수급이라는 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추세를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라고 하면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그냥 바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금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야금야금 올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40조에서 50조니까 그 사이에서 나오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그거보다 작게 나오면 시장 충격이 꽤 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글로벌 CEO의 발언, 그리고 지금 실적 상승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CEO가 이런 발언을 하면 보통 그 회사의 주가는 2에서 3년간, 1에서 2년간 추세 상승을 했던 것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 털어내는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가 방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항상 이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개인 투자자 털어내는 자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흔들기 자리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 관점을 가지고 자, 이제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회사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배, 3배 올라갈 때 소부장 기업들은 뭐 10배도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욕심내서 이제 부자 돼야 되니까 몰빵해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비중 베팅은 괜찮아요. 근데 비중 베팅을 하더라도 수익을 담보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담보로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생으로 특히나 빚내서 몰빵한다? 이거는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항상 원칙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이죠. 자, 인베스팅 관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트레이더들조차도 인베스팅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승하는 테마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치인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정치인과 같은 학교가 같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상승했던 게 과거 우리나라 증시였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수익 내기가 편하고 그런 종목들을 실적 관점에서 인베스팅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제는 더 수익이 좋았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반 관점을 갖는다라는 건 인베스팅 관점이죠. 차트에서의 상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차트는 어떤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차트에서도 우리는 상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일까요? 캔들의 움직임일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이야말로 정말 차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세력의 움직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대량 거래량의 짧은 가격의 움직임은 상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동평균선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확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조건 추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추세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거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니까 계속 우상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향 추세보다 상승 추세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그 상승의 초입에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변곡점.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라던가 정말 투자 고수들은 그 변곡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승의 초입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추세 상승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횡보 장세, 예전에도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도 이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때 중요한 시점 이후로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 늦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늦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미 주가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면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요. 그 따라붙기가 그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투자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반 관점이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이 자리는 다시 못 볼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때는 재미없고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주가가 자꾸 수익 줬다가 하락하고 수익 줬다가 하락하니까 이때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뭐야 이거 안 해. 그런데 언제 보느냐? 이미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상승할 때 쳐다보고 있다가 눌림목 나올 때 그때 대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안 늦어요. 1차 상승이 나오고 1차 눌림목 자리까지 줬을 때 빨리 대응하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그 1차 눌림목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따라붙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주지 않아요. 잠깐 그랬다가 또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따라붙게 여기서 바로 가파르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 자리 대응하기가 의외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1차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대시세 분출이 한번 나와요. 그러면 1차 상승입니다. 그리고 살짝 눌려요. 한 11선까지도 눌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1차 눌림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늦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차 상승은 너무 가팔라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1차 눌림목도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또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거기 또 타점 놓치고, 그럼 보통 2차 눌림목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떤 그 지지 라인을 딱 이쁘게 만들어주면서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굉장히 이쁘게 받쳐줘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야,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좋았어? 이제 매수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동평균선 이제 상승 추세를 얼마가 보여주는가 싶더니 전고점을 돌파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물려버리는 거죠. 그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왜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상승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보유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힘을 빼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안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지 말고 그냥 이동평균선 깨지던가 아니면 내 목표 수익률 챙기면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는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구간이 만약에 베이스 구간이다라고 하면,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 관점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털리는 것보다 여기서 털리는 게 100만 번, 1000만 번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이 구간도 얼마든지 하방을 깨면서 하방을 이탈하면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재료, 퍼즐의 재료가 맞춰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내가 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놓치는 게 내가 실수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고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배움을 또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의 주가의 움직임과 내 심리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반도체 미만 잡이라는 말씀도 사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주항공, 통신 다 기대감이에요. 지금 하지만 기대감과 실적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다. 다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맹신으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준과 원칙대로 해서 내가 이 장세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한번 걷어보겠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런 기회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하나솔루션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글로벌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쪽이니까 미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조차도 결국에는 남이 한 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외부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고, 만약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하시기보다는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